안녕하세요. 줍줍클럽입니다. 자, 오늘 코스닥 일단 상승은 했는데요. 사실 이 상승이 아름답다고 볼 수만은 없다고 보여져요. 뭐 그거는 조금 이따 이유를 좀 말씀드릴 건데, 일단 저는 이제 내일이든 다음 주든 조정이 올 거다. 근데 조정이 얼마나 올 거냐, 요게 좀 중요한데, 좀 그걸 좀 볼게요. 일단 제가 여기 선을 좀 그어놨어요. 여기 보시면 900은 사실 저항이라고 볼 수 없죠. 네, 880, 870, 850부터 845, 요 선인데, 가장 강한, 저항 순서로 이렇게 해놨는데, 제가 그냥 제 임의대로 한 게 아니고요. 여기 보시면, 쉬어간 기간, 여기 보시면, 이렇게 타고 올라가잖아요. 여기 좀 쉬어줬죠, 횡보. 이렇게 해서 이렇게 했죠. 이렇게 가다, 이렇게 하고 있죠? 맞잖아요. 그죠? 근데 여기서 알아야 될 게 하나가 뭐냐면요. 쉬어간 기간이 제일 긴 게 어떤 건가요? 당연히 요거잖아요. 845. 그죠? 제가 저는. 그 다음이 872. 그 다음이 880이잖아요. 예. 대충 적어보면. 그러면 제가 항상 말씀드렸죠. 주식이라는 건, 이 차트라는 게 사람들은 되게 무시를 많이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차트를. 사실은 차트를 무시할 수가 없는 게, 이거는 돈의 흐름의 지표를 말해요. 뭐 이걸 가지고 뭐 예를 들어서 뭐 이런 건 좀 저는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해요. 예를 들어서 뭐 십자 캔들이 나온 다음에 여기에 뭐 빨간 게 나오면 뭐 상승이고, 뭐 뚜껑을 따내 마네 뭐 영망치 캔들이니, 뭐 캔들 분석가들 있잖아요. 그거는 좀 저는 조금 약간, 그거는 약간 전문가 영역이고, 사실 우리까지 이렇게 할 수는 없어서, 뭐 그것도 뭐 지표를 보고 뭐 그러면 뭐 돈이 들어왔고 막 그렇게 되게 기술적으로 뭔가 차트를 기술적으로 분석하시는 부분이 있는데, 우리는 그럴 수가 없으니까. 대신에 우리는 항상 색깔과 그림으로는 볼 수 있잖아요. 자, 다시 상승을 할 때 여러분들 알려드리는 거예요. 상승을 할 때 지금 여기 보면 중간에 촘촘하지가 못하죠. 제가 항상 얘기하지만 촘촘하면 방어가 잘 된다고 그랬어요. 다시 말할게요. 쭉 올라가서 여기 한 번에 비었죠. 여기 빈 거야.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우리가 이제 뭐 건물을 짓거나 어디를 짓더라도 중간에 큰 돌을 막 지으면 튼튼하겠죠? 아닙니다, 여러분들. 큰 돌과 작은 돌을 계속 적절하게 넣어서 그 안에 꽉 가득 채워야 걔가 튼튼하죠. 음, 안 흔들리고 꽉 잡아주죠. 똑같아요. 이렇게 한 번에 큰 흐름이 있다 하더라도 중간중간에 막 채워줘야 돼요. 예, 이런 걸 갭이라고 하는데, 갭 뜨면 개파락이 똑같이, 갭이 뜨면 개파락이 또 똑같아요. 갭이라는 건 차이. 예. 다시 말해서 여기 올라가서 여기서 좀 약간 그걸 횡보 박스권 또는 뭐 시간을 보냈다고 하죠. 요 길이를 보세요. 그럼 쉽게 생각해서 요 길이 제일 짧은 게 요거죠. 순서대로. 그러니까 아셔야 될 게, 지금 제가 880선에서 너무 빨리 올라갔다고 말씀드린 게, 880선은 거의 유리예요, 유리. 쉽게 말하면 얼음으로 따지면 살얼음. 제가 봤을 때 여기서 900은 당연히 무너질 수도 있다. 쉽게 무너진다고 보고요. 왜냐면 이건 저항도 아니에요. 어차피 뭐 몇 번씩 찍었잖아요. 내려오려고. 예? 근데 요거는 뭐 지금 시장에 돈이 많으니까 양쪽 하나, 그죠? 그 다음에 뭐 금리 이런 것 때문에, 시장에 돈이, 부동산 뭐 이런 것 때문에 시장에 돈이 많으니까 머리채 잡고 끌어올리고, 또 원 달러 환율도 좋잖아요. 그러니까 머리채 잡고 끌어올리는데, 근데 오늘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는 건, 이제는 그런 머리채 끌어올리는 장세는 어려울 거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특히 12월에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조금 보고, 오늘 오른 게 예를 들어서 지금 오늘 뭐 1%는 아니고 0.86% 올랐는데, 이 오른 게 결코 좋은 게 아니다라는 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차라리 내렸어야 돼. 제 개인적인 생각은, 오늘 옵션 만기는 옵션 만기처럼 가져야 돼요. 예상처럼. 오늘 개인이 한번 볼게요. 그러니까 어쨌든 이건 이해되셨죠? 저항이 제일 센 거는 840에서 50, 그 다음이 870, 880이에요. 제가 그냥 막 그은 게 아닙니다. 차트 보고 그린 거예요.
예. 근데 쉬어간 게 없기 때문에 880도 쉬어간 게 없고 870도 쉬어간 게 많이 안 와요. 그러니까 얘네는 깨지기 시작하면 한 번에 와장창 깨질 거예요. 이렇게 깨지기 시작하면 고때 보고 고를 수도 있으니까. 왜냐하면 시장에 돈이 많아서요. 물론 V자 반등하겠죠. 저는 반드시 V자 반등할 거라고 해요. 생각해요. 시장에 돈이 많으니까. 하지만 깨질 수 있다는 말씀 드린 거니까 깨질 때 요럴 때 줍줍하시라는 거예요. 예. 보수적으로 하라는 게 아니라 돈을 갖고 있다 현금을 갖고 있다가 제가 봤을 때 850 깨기 어려워요. 그러니까 그 전에 지수가 떨어지고 폭락할 때 밑에서 줍줍하시라는 말씀이지, 그러니까 지금 현금 보유했다가 줍줍하시라는 말씀이시지 무슨 현금에다가, 그러니까 계좌에다 현금 쌓아놓으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오해하시면 안 돼요. 대응을 그렇게 하시자는 얘기예요. 자, 그러면 제가 왜 코스닥이 조정이 올 거라는 예상을 하냐. 자, 볼게요. 일단은 지수는 받고 지수 저항은 이제 표시해 드렸어요. 잘 보세요. 자, 네이버 증권에서 국내 코스닥 볼게요. 자, 오늘 일단 개인이 샀어요. 그죠? 외인이 샀어요. 기관은 당연히 팔 거라고 했죠. 제가 항상 포지션이 살 수가 없어요. 얘네는. 예, 그러다 보니까 얘네 보니까 예, 똑같이 프로그램도 예, 같이 사실 제가 봤을 때 외인도 이거는 조금 들어온 게 아니라 이게 전체 썸이기 때문에 엄청나게 사실은 팔았다고 봐야죠. 예, 팔았다고 봐야죠. 예, 팔았는데 일부를 그냥 산 것뿐이라고 보는 거죠. 예, 그런 겁니다. 예, 팔았다고 봐야죠. 자, 그러면 자, 코스닥 관련해서 이렇게 되는데, 그러면 코스닥 오른 거 아닙니까? 라고 할 수 있는데, 1% 가까이 오른 거 아닙니까? 라고 할 수 있는데, 저번에도 얘기한 것처럼, 이걸 봐줘야 돼. 아이고, 왜 또 들었지, 이걸? 예, 시가총액 코스닥을 봅시다. 이거 보세요, 또. 조정 나왔던 셀트리온 계열. 시가총액 상위만 사니까, 당연히 하위 종목들은 또 안 가죠. 카카오 게임즈만 마이너스 3%예요. 제넥신 6%, 뭐, 4%, 7% 말이 됩니까, 또. 볼게요, 또. 예. 상위 종목들만 이런 거예요. 예. 상위 종목들만 잘 갔다. 그러니까 얘가 한 0.1은 끌어준 거예요, 사실 따지면. 0.1 끌어줬어. 나머지 종목이 끌어주고. 그런 겁니다. 예. 그래서 여러분들 아셔야 될 게, 결코 좋은 장세가 아니다. 예. 그리고 이 끌어준 게 누군지를 확인해 봐야 될 거긴 하지만, 뭐 사실은 아까 본 것처럼 개인이겠죠? 개인이겠죠? 개인이 저는 좀 위험한 투자를 하지 않았나 생각을 하긴 해요. 내가 봤을 때는 치료제 관련해서 셀트리온 뭔가 발표될 줄 알고 사신 것 같은데, 왜냐면 이 개인은 이제 곧 뭐가 나오냐면 대주주 10억에 관련된 허들에 걸리기 때문에 아마 일부 차익 실현은 나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대형주들을 살 정도면 일반 개인은 아니에요. 약간 슈퍼개미나 준슈퍼개미 정도는 되기 때문에 자 그렇게 보시고 또 하나는 그러면 왜 코스닥이 더 하락을 할 거라고 생각하느냐. 첫 번째는 코스피 잠깐 볼까요? 요즘에 코스피 잘 보죠. 외인이 엄청 팔고 기관이 샀어요. 예. 기관하고 외인, 뭐 개인은 살 거라고 생각했고 기관이 웬일로 사줬어요. 예. 근데 외인이 엄청 팔았어요. 외인은 당연히 팔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럼 다시 보세요. 코스닥도 코스닥은 뭐 아직 그렇게까지 많이 팔지 않았지만 저는 팔 거라고 예상이 됩니다. 왜냐하면 형이 먼저 갔으니까 코스피가 먼저 갔으니까 동생 가는 건 당연하고요. 자, 왜 그러냐? 첫 번째로 볼게요. 우리 예전에 기억나는지 모르겠지만 빅스 지수라고 기억나세요? 빅스 지수. 자, investing.com이라는 어플을 제가 한번 소개시켜 드린 적 있죠? 자, 여기 보면 지수, 지수 선물 이런 것들이 나오는데 제가 다 보진 않는다고 그랬어요. 다 보진 않는데 꼭 보는 게 있다고 그랬어요. 그게 중에 하나가 뭐냐면 지수 선물에 빅스 지수예요. 빅스 지수. 빅스 지수는 무슨 지수냐? 위험 또는 불확실성 이런 거 관련된 지표를 추종을 해요. 그래서 빅스 지수를 공포 지수라고 해요. 자, 보세요. 이게 문제가 뭐냐? 문제는 아니죠. 연태까지 쭉 하라 그랬어요. 여기까지가 우리
코스피 최고, 코스닥 최고 찍을 때쯤이에요. 그리고 나서 갑자기 언제부터냐면, 그죠? 언제부터예요? 오늘이 며칠이냐? 10일이니까 어제부터 보세요. 두 번 공포지수가 튀어 올랐어요. 내린 건 이렇게 계단식으로 내렸는데 한 번에 튀어 올랐다고. 그러면 얘는 어떤 금융의 불확실성이나 아니면 어떤 시장의 불확실성을 느낀 거야, 얘가 지수가. 여러분들 항상 에휴 그걸 어떻게 알아요? 이 세상에 제일 중요한 건요, 돈의 흐름이, 모든 게 가장, 시장의 흐름이 가장 중요해요. 예, 시장의 흐름이. 아니 시장이 가겠다는데 어떻게 안 가요? 시장이 안 가겠다는데, 하락하겠다는데 어떻게 상승을 해요? 그래서 추세라는 게 되게 무서운 거예요. 빅스 지수가 지금 가고 있잖아요. 이틀 가고 있잖아요, 이렇게. 물론 여기 단기 저항을 만나긴 했어요. 어떻게 될지 봐야 되겠지만 일단은 중요한 건 위험 감지가 했다는 거고요. 예? 그 부분이 있어야 되고, 그 부분이 있고, 그다음 또 하나는 환율이죠. 외환 원 달러 보세요. 지금 최근에 엄청 하락을 했죠. 이게 언제야? 자, 1년 거 볼까요? 야, 여기까지 이렇게 하락했어요. 더 하락할 거야. 지금 이격을 벌려서 더 엄청 하락을 하려고 하고 있죠. 근데 최근에 보세요. 한 달. 하락하려고 하던 추세가 이렇게 꺾였는데 엄청 하락인데 갑자기 밑에서 돌려서 세우고 있어요. 심지어 여기는 갭으로 떨어졌는데 지금 올라가려고 하고 있어. 자, 그래서 주로 보면, 주로 봐라. 네, 주로 보면 추세가 상승하려고 차트 만들고 있잖아요. 그럼 이 추세 꺾이기, 당분간은 꺾이기 쉽지 않다는 거고, 그러면 다시 말하면 외국인들 기준에서는, 물론 이게 그렇다고 해서 막 갑자기 달러가 오를 거다 그런 게 아니고, 큰 그림으로 봤을 때는, 결국은 환율 기준에서는 1080원에서 뭐야 1120원 사이를 왔다 갔다 하겠죠. 그러면 1080원이 오면 뭐예요? 외인들이 살 거고, 1120원쯤 올라오면 뭐예요? 외인들이 팔 거고, 이런 장세가 계속 될 거라는 거예요. 뭐 어떤 사람은 900원 올 거라는데, 900원은 올해는 솔직히 쉽지 않을 것 같고, 내년도 하반기나 돼야지 될 것 같은 생각이 있어요. 물론 그거는 천천히 떨어지는 거니까 더 이상 떨어질 데도 없고, 솔직히 얘기해서. 그거는 뭐 급격하게 떨어지는 게 아니니까 보시면 되고, 대신에 달러를 더 유입한다는 기준이 있어야 돼요, 걔는. 이거는 원화 강세가 아니라 달러의 약세예요. 정확히 얘기하면. 원화의 강세가 아니라 달러의 약세. 왜? 미국이 양적 완화를 너무 심하게 했기 때문에. 그죠? 다시 말하면 내년에 상반기나 내년에 뭐 6월쯤이나 뭐 5월쯤에 연준에서, 그죠? 연방준비제도에서 뭐 금리를 올린다 뭐 이런 발언이나 제롬 파월이나 아니면 자넷 앨런이 뭐 금리에 대한 금리의 기억만 얘기해도 아마 주가는 한 3, 4%씩 쭉쭉 내릴 거예요. 예, 양적 완화 끝났다는 얘기니까. 그런 조짐이 아직 안 보이죠. 예, 그때까지는 상승할 거니까 걱정 안 하셔도 되는데, 어쨌든 간 지금 계속 오는 이제 상승 랠리는 없을 거다. 다시 말하면 뭐 그래서 엄청 뭐 조정이 올 거다 이런 거보다는 조정장이 시작이 될 거다. 다시 돌아가면.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부탁하고 싶은 거는, 저도 솔직히 850까지 안 왔으면 좋겠어요. 예, 안 왔으면 좋겠고, 제가 생각했을 때 제일 합리적인 거는 880에서 930 사이에 박스를 여기서부터 쭉 그리면, 여기서 시작한다고 치면 이렇게 올해 연말 이렇게 마무리하는 거예요. 그리고 내년 1월에 돌파하려고 시도를 몇 번 하다가, 박스 하다가 돌파하다가 쭉 이렇게 한번 갔다가 조정 오는 장세가 한번 올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예, 그래서 악재는 일단 다음 주에는 좀 많이 있죠. 일단 옵션 만기는 잘 넘긴 것 같고요. 내일도 사실은 우리나라가 코로나가 뭐 700명 곧 넘기고, 다음 주는 1000명 넘긴다는 얘기가 있어요. 근데 그게 부정적으로 보자는 게 아니라 추이가 꺾이지가 않고 있어요.
그게 큰 문제예요. 저도 대한민국 사랑하고 여러분들 저기 뭐지 방역 열심히 하고 있는 사람들한테 정말 고마움을 많이 느낍니다. 저도 사실 코로나 검사 엄청 많이 받았어요. 예, 진짜로. 예, 제가 걸려서가 아니라 주위가 정말 그렇게 환경이 돼서 어쩔 수 없이 많이 받았는데 그 받을 때마다 느끼는 거죠. 참 잘 돼 있어요, 대한민국이. 제가 자가격리도 했을 때도 참 잘 돼 있습니다. 예. 그래서 그런 이제 뭐 보건소에서도 연락 올 때도 참 친절하게 잘해 주시고 참 감사하더라고요. 고맙더라고요. 예. 뭐 애국심까지는 아니더라도 정말 그런 시스템이 참 잘 돼 있더라고 다시 한번 느꼈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추이가 꺾이지 않는다는 건 되게 큰 문제예요. 제가 항상 얘기하죠. 추이, 추세 이런 거는 꺾여야 되는데 꺾이지 않는다. 그래서 내일 600명 후반대나 700 명이 오면 제 생각에는 다음 주에는 정말 1000명 바라볼 수도 있다. 뭐 제가 여러분들한테 일부러 부정적이게 해서 막 뭔가 공포를 유발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현실적일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또 다른 얘기로, 그렇다고 하면 내일이나 어쨌든 추이가 500으로 꺾여야 돼요. 근데 이미 제가 알고 있는 현재만 해도 500 한 60명이 넘은 걸로 알고 있어요. 제가 아까 6시에 보고 왔거든요. 그러면 600명은 당연히 넘고 700명이 넘냐 안 넘냐인데, 그죠. 그리고 월요일 날은 주말이 껴있기 때문에 아마 저기 뭐지 그 검역을 많이 안 하기 때문에, 아니 저기 검사를 많이 안 하기 때문에 주는 효과를 보일 거예요. 하지만 제 생각에는 화요일 수요일 날 큰 걱정이고, 그죠? 다음 주에 어쨌든 미국 선물도 있고 여러 가지 이슈가 있기 때문에 다음 주에는 조금 조심을 해서 우리가 대응을 해야 되지 않을까. 15, 16은 FOMC 회의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 전에 아무래도 미국 뭐지 그 외국인들도 사실 조금씩 줄이는 거로 보여지고요. 그러니까 그런 거 좀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좀 길게 좀 얘기를 했는데 어쨌든간 왜 시장은 하락하려고 준비를 하는가, 요런 거. 그다음에 인버스를 조금 외인이 산 거도 봤어요. 그걸 잠깐 볼까요? 아닙니다. 이따 나중에 따로 영상을 찍기 너무 길으면 힘드니까 여러분들, 예, 그건 나중에 찍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왜 시장은 하락할 수밖에 없는가 꼭 인지해 주시고요. 예, 그런 기준으로 현금은 항상 20% 유효합니다. 20% 갖고 종목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예, 늦은 밤 감사합니다. 줍줍 클럽입니다.